자, 이번 시간은 2015년도 2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어요. 자, 61번 보시면 61번이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출력 전압을 V로 나타내는 식인데 연산 증폭기는 이렇게 연산 부호 변환기다. 그 다음에 전압, 전류 변환이다. 부호 변환,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변환, 뭐, 요런, 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요거. 자, C가 얼마 나오냐? C가 2F 나온 거죠. 그러면 저항이 얼마? 6옴 나온 거야, 저항이 6옴. 지금 전압이니까 전류를 변화시켜, 요 전류를 변화시키면 이 C의 흐름 전류는 뭐야? C, dT분의 dV죠. R의 흐름 전류는 RV지만 C의 흐름 전류는 C, dT분의 dV잖아. 그러면 여기 흐름 전류 I0란다면, 자, 이제 지금 전압을 전류를 변화시켰는데 부호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부호가. 그럼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 dT분의 dVC야. 여기 흐른 전류가 마이너스 C dT분의 dVC인데 이번엔 또 뭘 구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전압 구하라는 건 전압. 전압은 뭐야, 전압? 전압은 자,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R에다가 I0 곱한 거니까 여기다 R 곱한 거 RC dT분의 d 여기 VI인가요? VI. 근데 R이 얼마 나왔어? R이 6 나왔고 C가 2 나왔으니까 dT분의 d VI 돼서 마이너스 12. 뭐 이게 답이 되겠어요. 자, 지금 전압을 전류로 변화시켰고요. 그러면 전류에 부호를 변화시켰죠. 부호 변화시키고 다시 이 전류를 전압을 구한 거죠. 연산 증폭기는 부호 변환기, 전압 전류 변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62번 보니까 신호 흐름선도에서 R분의 C, 결국 전달함수가 라는 전달함수. 분자가 전향 경로의 합이죠. 분모는 루프 합이야, 루프 합. 전향 경로가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1에다가 또 상단에 1 곱하기 C 곱하기 1. 전향 경로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루프가 몇 개냐? A, B 루프 있고요. 그러면 루프가 B, E 있나요? 그러면 또 하나 있지? C하고 D하고 E. C, D, E. 이게 루프의 합이죠, 루프의 합. 뭐, 루프가 3개 있는 거예요. 이걸 일단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묶어냈네요. 그래서 답이 뭐 1번 되겠죠. 이거, 신호 흐름수 전달함수 하는 거, 뭐, 엄청 나오는 거죠. 블록선도일 때 전달함수 하는 거 엄청 나오고요. 신호 흐름선도에서도 전달함수 하는 거 엄청 나오는 거죠. 자, 63번은 다음 특성 방정식 중 안정된 필요 조건, 필요 안정 조건 또는 안정 필요 조건이라는데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을 때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을 때 필요 안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1번을 보면 S에 4제곱이 있는데 3제곱이 없잖아. 차수가 3제곱이 존재하지 않잖아. 이거 불안정한 거죠.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5 부호 변화가 있잖아. 불안정한 거죠. 3번도 보니까 상수가 마이너스 1이요. 이게 일단 불안정한 거죠. 필요 안정 조건을 만족한 거는 4번은 S3승, S2승, S1승, 뭐 상수 있고요. 부호의 변화가 없잖아요.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부호의 변화가 없는 것은 4번이죠. 뭐 필요 안정 조건 4번을 맞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64번. 자, Z 변환법에 사용한 샘플치 제어계가 안정하려면 근의 위치 S평면하고요.
S평면의 좌반면은 Z평면 단위원 크기가 이런 내부에 있어요. 이건 안정이야, 안정. S평면 우반면 Z평면 단위원 외부에. 이거 불안정하죠. 그 다음에 S평면의 허수축. 이건 단위원주상. 단위원주상의 사상이 되는데 요거는 임계안정이다. 임계안정. 여기는 안정하려면 단위원 내부죠. 단위원이니까 크기가 1인 거니까 Z가 1인 단위원 내부니까 안쪽에 있어야 안정한 경우죠. 답이. 이거 S평면의 좌반면은 Z평면 단위원 내부의 사상이 되고, 그 다음에 S평면의 우반면은 단위원 Z평면의 외부의 사상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축은 단위원 주상의 사상이 된다. 내점에 있는 게 안정하고, 좌반면 또는 내부에 있는 게 안정하고, 우반면 외부에 있는 게 불안정하죠. 허수축에 있는 게 임계안정이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야. 65번은 K의 마이너스 AT냐. 1회 때 또 뭐 잘 나오는 것이라 세 개를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임펄스 함수, 인디셜 함수, 지수 함수, 이거 라플라스 변하면 1 나오고 Z 변하는 1 나오죠. 라플라스 변하면 S변 나왔고, Z 변환하면 Z 마이너스 Z 나왔죠. 이거 라플라스 변하면 S변 나왔고, Z 변환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분의 Z다. 뭐 그런 설명 드렸잖아. 요건 뭐 지수함수에다 K만, 여기 지수함수에다 K만 곱한 거니까 여기다 K만 오면 되겠지. 그래서 Z 변환은 K에다가 Z 마이너스 마이너스 AT Z 변환 뭐 답이 뭐 1번 되겠죠. 66번은 지역의 입력이 단위기들 함수. 이 단위기들 함수가 뭐야? 단위기들 함수가. 이거 우리가 인디셜 단위기들 함수, 이걸 인디셜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단위기들 신호일 때 이걸 뭐야? 인디셜 응답이라 해서. 그 입력 함수가 임펄스 함수일 때를 임펄스 응답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걸 단위기단 함수가 인디셜 함수니까 인디셜 응답이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거지. 그다음에 67번. 자동제의 과도응답의 설명 틀린 것은 지연 시간은 최종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로 정정 시간은 응답의 최종 값의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이내가 안정하기까지 요하는 시간이다. 맞아요. 100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분의 최대 오버슈트 곱 100이야. 네 번째가 틀려서 상승 시간은 최종 목표값의 10%에서 100%가 아니라 10%에서 90%까지 도달한 시간. 뭐 이게 틀렸죠. 자, 68번은 전달함수 CS가 S 대신 J 오메가라면 S 대신 J 오메가라면 G J 오메가는 뭐 그냥 이렇게 될 때 벡터 계적을 얼마나 벡터 계적. 리미트 오메가가 제로 갈 때 G J 오메가는 뭐 오메가 제로죠. 그죠? 이건 각도가 몇 도냐? G J 오메가니까 뭐 90도. 그 다음에 리미트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도 뭐야? 몇 도야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 자, 0이. 그러면 무한대 가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야? 제로부터 쭉 증가하는 거니까 답이 그래서 3번 되겠네.
자, 69번. 69번. 특성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안정하기 위한 K와 T의 관계를 옳은 것은 그런데 그 특성 방정식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줬냐면 자, 특성 방정식 좀 나왔죠? 2S 삼성 3S 자승 플러스 1 플러스 5KT S 플러스 5K 이게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일단 안정하려면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3승, 2승, 1승 뭐 상수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1 플러스 5KT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5K가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거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와 뭐 관계를 물어봤냐면 여기서 주어진 게 K와 T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루스 판별법으로 구하면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제로승 하면 뭐 5K 그냥 나오고요. 앞에 2 하고요. 요거 1 플러스 5KT. 그 다음에 S 제승 앞에 3 있고요. 5K 있는데 이게 문제죠. 분모에 뭐가 왔어? 분모에 3이 오죠. 3.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곱하면 이게 플러스 방향 아니야? 3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2에다 5K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K가 10K. 그럼 이게 부호가 플러스, 이게 부호가 플러스, 요게 부호가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가 되잖아. 3분의 요게 뭐야? 3 플러스 15 마이너스 10K가 15KT.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15 KT는 10K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K와 T 관계를 물어보는 답을 이걸 써놨어. 이걸 써놨어. 그래서 답이 뭐 3번 되겠네. 이거 세 개 중에서 이거 세 개 중에서 여기서는 요거를 하나를 써놨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네. 아, 70번 보면 2차계 감세비가 1보다 크면 이거 감세비가 1보다 크면 우리가 과제동 이걸 뭐 감쇄진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부족제동. 부족제동, 이게, 비진동. 감쇄진동. 그러면 감쇄비가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계제동. 또는 임계상태. 그러면, 감쇄비 제로일 때 이게 무제동이래, 무제동. 그건 무한진동 또는 완전진동, 무한진동. 완전진동. 여기 뭐 물어봤냐? 1보다 큰 거니까 과제동. 뭐 답이 뭐 2번 되겠어요. 자, 71번은 반파대칭이 외형파에서 포함되는 고주파 그러는데요. 우리가 비정현 파괴류가 이렇게, 비정현 파괴류는 직류분이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고주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사인 고주파, 사인 고주파.
비정연파 그러는 직립은 코사인 고조파, 사인 고조파들이 합쳐져서 파형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여현대칭. 여현대칭 우함수 같은 얘기야, 우함수. 이건 뭐냐?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Y축 대칭은 뭐냐? 코사인 함수가 대표적인 코사인 함수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서 Y축 대칭이 게 뭐야? 직류분은 뭐야? 이렇게 되니까 Y축 대칭이 되죠. 코사인 함수도 Y축 대칭이 되죠. 그래서 여현대칭일 때 뭐가 남냐? 직류분과 코사인 함수가 남아. 그럼 두 번째로 정현대칭. 정현대칭은 기함수래,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대칭이야, 원점대칭. 원점대칭은 사인함수야, 사인함수. 사인함수가 원점대칭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직류분하고 코사인함수는 원점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점대칭인 거는 사인함수는 원점대칭이잖아. 사인함수는 이렇게 원점대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현대칭은 뭐가 남느냐? 사인함수만 남아. 세 번째로 반파대칭은요. 반파대칭은 반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류분은 일단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나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는 반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가 남느냐? 사인함수랑 코사인함수 남아. 그 다음에 사인함수. 근데 여기서 반파대칭 N 이꼴 1, 3, 5 홀수항만 나와. 홀수항. 홀수항을 또 오야 우리가 기수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걸 물어봤죠. 반파대칭 뭐 이거 해달라 그런 욕심 없어? 홀수항이 남으니까 거기 뭐야 2고조파 4고조파 6고조파는 짝수항이잖아. 홀수항이 5고조파 답이 3번인데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72번은 R놈의 저항 3개를 Y로 접촉한 것을 선간전압 200V 3상 교류전원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10A 흐른다. 3개의 저항을 델타로 접촉하고 동일한 전원에 연결하면 선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델타 결선을 뭐야? Y로 바꿀 때 임피던스가 3분의 1배 되고요. 그러면 선전류도 3분의 1 되고요. 소비 전력도 반대로 Y에서 델타로 바꾸면 임피던스 3배고요. 또 선전류도 3배고요. 소비 전력도. 자, 이거는 뭐 Y에서 델타로 바꾸니까 선전류는 3배가 되겠죠. 그래서 Y 결선일 때 선전류가 10A니까 30A, 3배가 되니까 전류가 전류가 3배 돼서 30A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73번은 RL 직렬일 때 시정수가 0.03, 저항이 14.7일 때 코일의 인덕턴스가 얼마냐? 우리 RL 직렬일 때 시정수가 RL 직렬일 때 RC 직렬일 때 시정수가 R분의 L이고요. RC 직렬일 때 시정수는 RC가 되겠죠. 여기서는 RL 직렬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뭘 물어봤냐?
인덕턴스 값, 인덕턴스는 뭐 인덕턴스는 시정수에다 저항 곱하면 되는 거죠. 시정수가 얼마 나오냐? 0.03 나왔고요. 저항이 14.7 나왔는데 이게 세크거든, 세크거든. 근데 몇 미리세크냐? 뭐야? 이게 10에 3승을 곱하면 단위가 미리세크로 바뀌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441 미리세크. 뭐. 그러면 74번. 자, 전류가 이것도 위상차 구하는 거 나왔네요.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가 나왔고요. 그러면 기전력 전압이 루트 2V 코사인 나왔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상차 구하려면 우리 앞에서 풀었지만 사인 코사인 섞여 나오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칠 때 90도만 더해주면 거기다 90도 더해주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같은 사인 함수끼리 여기서 위상차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위상차 세타는 여기서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파이에서 빼주를 못 빼준 거야. 오메가 t 플러스 에타를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워지면 오메가 t 이건 지워지고요. 2분의 파이에서 우리 마이너스를 묶어서 빼준 거죠. 그래서 답이 뭐 2번 되겠죠. 자, 75번은 이제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제가 푸는데 75번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무리한 거야. 자, 전달함수를 거는데 거기 R1C 대신에 T1 넣고요. R1 플러스 R2분의 R2 대 T2 넣고 전달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라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 전달함수가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요거 먼저 병렬이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임피던스 갈 때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는 거니까 분모 분자 CS로 곱하면 R1 CS 요걸 우리가 ZS라고 ZS. 그럼 전달함수가 뭐야? 전달함수가 입력 축에 걸린 임피던스분의 출력 축에 걸린 임피던스잖아요. 입력에 뭐 있어? ZS랑 출력에 R2 있고 출력에 R2 입력 축에는 ZS랑 R2 다 걸리잖아. 여기다가 Z 대신에 저거 R1 CS 플러스 1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 이걸 양변에 다 곱해. R2에다가 R1 CS 플러스 1 곱했고요. 여기는 곱하니까 R1 남고요. R2에다가 R1 CS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자, 이걸 R2에다가 R1 CS 플러스 1 그냥 집어넣고요. 이걸 전개하면 R1 있고요. 여기 전개하면 R2 있고요. 그다음에 R1, R2, CS 이렇게 되겠죠. 요거 R2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 여기 R1 플러스 R2분의 R2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R1 플러스 R2로 나눠줘. 이거 뭐 가로치고 R1 플러스 R2 나눠주면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2에다가 R1 CS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이거 나눠주면 1 되고요. 그쵸? 전체를 나눠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여기도 R1, R2, CS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R1 플러스 R2분의 R2를 T2라고 했죠. T2. 요거를 T2라고 했죠. T2. 그러면 뭐야? R1C를 T1이라고 했죠. R1C를 T1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는 T2에다가
가르고 T1S 플러스 1 되고요. 요거는 1 플러스 T1 T2S 되는데 뭐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무리할 수가 있는 거야. 무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76번은 전원축의 저항 1kΩ, 부하의 15mm 때 이것의 변압비가 n대 1이면 이상변압기를 사용하여 정압을 해체한다. 권수 n 값을 오는 걸로 주는데 우리 권수비가 여러 가지 표현하죠. 권수비가 V2분의 V1이고요. 전류를 쓰면 I1분의 I2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로 보면 L1분의 M이고요. 그 다음에 L2분의 M도 표현이고 L2분의 M도 권수비고요. 그러면 L1과 L2로 표현하면 L2분의 L1도 권수비고요. 그러면 루트 Z2분의 Z1도 권수비고요. 저항으로 표현하면 R2분의 R1이 권수비죠. 권수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인데 여기는 뭐 저항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R2분의 R1이 권수비야. R2가 얼마인가 하면 15면 15. R1이 1kg니까 1000옴 1000. 루트 100이니까 10대네 10. 10. 자, 그럼 77번은 뭐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건 그림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죠. 자,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 이걸 시간함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요런 거. 기울기가 이거 시간함수가 뭐예요? 이거 시간함수는 기울기가 t분의 2 t죠. 근데 이렇게 쓰면 요 좌측까지 있는데 제로 이상 있으면 여기다 뭘 곱하면 ut를 곱하면 시간함수를 이 그래프를 시간함수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봅시다. 이건 뭐야,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봅시다. 기울기가 t분의 2. 이건 뭐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ft가 t분의 2인데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t. 네, t 이상 있으면 여기다 뭘 곱하면 u.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뭘로 꽂힌 거야, ft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결국 이 그래프는 이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라플라스 변은 시간함수를 S함수로 고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상수야? t분의 1은 상수죠. 원래 t를 라플라스 변은 S제곱분의 1인데 이동했잖아. 뭐 이건 t 이상이 있다는 보조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영향을 못 미치고 이동함수는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s죠. 이것이 이 그래프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죠.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8번. 78번은 어떤 정연파 교류의 전압의 시료값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을 얻을 수 있는가? 정연파의 시료값 뭐야? 정연파 시료값.
루트 2분의 VM이죠. 정연파의 평균값 뭐예요? 파이분의 2 VM이잖아요. 어? 여기서 문제가 뭐야? 정연파 전압의 시료값, 정연파 전압의 시료값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을 얻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루트 2분의 VM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하면 뭐야? 파이분의 2 VM을 얻을 수 있냐? 이런 뜻이냐? 그럼 여기서 VM 조지니까 X는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연파의 시료값과 평균값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정연파의 시료값과 평균값은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79번은요. 뭐 그림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전화번, 이게 전화번인데 전화번을 전류원을 바꿀 때 전화번의 내부장은 직렬이에요. 전류원의 내부장은 병렬이에요. 그래서 이 직렬된 내부장을 직렬 연결된 내부장을 병렬 연결로 바꾸죠. 그래서 전화번의 내부장은 직렬이고요. 전류원의 내부장은 병렬이에요. 반대로 전류원을 전화로 바꿀 때는 병렬 연결된 내부장을 직렬로 바꾸죠. 여기는 자 지금 전화번이니까 전류원을 바꿀 때 이게 직렬 연결된 것을 병렬로 바꾸죠. 병렬로. 뭐가 오르냐? 여기 25미. 원래는 뭐가 있었어? 40하고 40이 있었죠. 이게 40하고 40이 있었는데 뭐야? 22 병렬로 오죠. 근데 이 전류가 뭐냐? 이 전류는 바로 이 지로에 흐른 전류죠. R분의 V 돼서 20분의 100하니까 5A나 5A. 그러면 이거 합성조항 구하려면 합성조항 구하려면 뭐야 이거? 40 병렬이니까 두 개 병렬이면 2분의 40 하면 20 나오잖아. 그럼 또 20하고 또 20 병렬이네. 최종적으로 조항은 뭐야? 2분의 20 되니까 15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15이야. 그래서 저항은 15. 전화번을 전류로 바꿀 때 직렬 연결을 병렬로 바꾼 거야. 답이 그래서 1번 되겠죠. 자, 80번은요. 80번은 제가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S를 바꿀 거죠. 그러면 S제곱 플러스 요거 S 플러스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ES 플러스 15 됐어. 최종값 정리가 막 리미트 T가 최종값 무한 들어갈 때 FT는 오죠?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가면 S가 어디가? 제로로 갈 때 요거 FS에다 뭘 곱하라고? S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 FS 나왔으니까 여기다 S를 곱하면 이게 지워지잖아. 그럼 S 대신에 뭐죠? 제로 놓으면 결국 뭐 남는 거야 이거? 최종값 정리, 초기값 정리 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 거에서 답이 5 되겠네요. 자, 이 심지 풀었는데 몇 문제 정도 맞을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갈게요.
61번 연산 증폭기는 전압 전류 변환기고요. 부호 변환기야. 맨 처음에 전압이 있었잖아. VI가 있었잖아. 전류로 바꾸면 전류는 뭐야? C, D분의 dV죠. 네. 또 부호 변화될까? 부호를 변화시키려면 마이너스 E, D분의 dVI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전압을 물어봤죠.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V0는 저항에다가 전류 곱한 거 아니야. 저항에다가 R0에다가 전류 곱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R에다 전류 곱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RC D분의 dVI니까 R이 6이고 C가 2니까 마이너스 12 D분의 dV. 요거 관련도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이거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62번은 전달함수가 신호 흐름전도 분자가 전향경로의 합이야. 분모는 1-루프의 합이죠. 전향경로가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이거 A, B 있고요. 플러스 1 곱하기 C 곱하기 C만 있죠. 루프가 세 가지 있죠.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E, 마이너스 CDE, 그쵸? CDE, 뭐 이렇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1번. 이거, 신호 흐름선도 전달함수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있죠. 그러면, 63번은, 필요한 정 조건이 뭐야? 모든 찰수가 존재하면서 부호 변화가 없는 거, 답이 4번이죠. 64번은, 안정화하면 단위원 내부에 있어야 되고, 불안정한 단위원 외부죠? 또는 S평면은 자반면, 안정한 거고, S반면은 우반면은 불안정한 거죠. 그 답이 3번. 이것도 64번 관련도 엄청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65번 Z변화일 때, 65번 Z변화일 때 우리가 임펄스 함수랑 인디셜 함수랑 지수함수 Z-AT분의 Z 되는 거. 거기다 여기는 그냥 앞에 K만 곱한 거야. K만 곱한 거 이것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6번은 단위기다 함수가 인디셜 함수니까 단위기다 함수 인디셜 함수라잖아. 그러니까 인디셜 응답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67번도 상승 시간은 최종 목표값의 10%에서 90% 이거 맞아야 되고. 68번도 이거는 그냥 J-오메가는 뭐야? 그냥 J-오메가니까 이게 뭐야? 이게 허수축이니까 이거 제로에서 허수축 따라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계획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69번은 루스 판별법을 하는데 이게 좀 처음에 당황했었는지 몰라요. 이건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근데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이건 처음에 나와서 이게 뭔 소리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70번은 감쇄비가 1보다 크면 과제동, 1보다 작을 때 부족제동, 1일 때 임계제동, 제로일 때 무제동, 이거 당연히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1번도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맞아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우리가 여연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함수랑 직류분 남고요. 정연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사인 함수 남어. 그 다음에 반파대칭은 반주기마다 동일한 방향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있는 건데 사인, 코사인 함수의 홀수만 남는다. 근데 이거 해달라 그런 욕심이 없다고. 그 다음에 72번은 우리가 Y를 델타로 바꿀 때 임피던스 3배, 선전류 3배, 소비전력 3배니까 전류가 10A인데 델타로 바꾸면 3배 하니까 30A. 이것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73번은 RL 징일 때 시정수 R분의 L이잖아. 여기서 L 값 구하려면 L은 시정수에다 곱한 저항 곱한 거 당연하죠. 이것도 맞아주셔야 되겠죠. 자, 74번 위상차 구하는 거 하나는 사인 함수 하나는 코사인 함수 나오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친데 90도만 더해주면 돼. 그래. 그래서 전압은 위상이 90도 되니까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전압의 초이상이죠. 그러면 전류의 초이상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주면 오메가 t는 지워주고요. 여기 빼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에서 뭐야? 세타를 빼준 거니까 우리 교재는 2분의 파에서 이걸 묶어서 빼줬죠. 묶어서 빼줬죠.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75번 제가 풀어줬지만 이거 무리한 얘기야. 무리한 얘기야. 이건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76번 뭐 건수비 아까 건수비가 뭐야? 루트 R2분의 R1 건수비 되는 거 이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77번은 관련도 여러 번 나왔던 거야. 요거 시간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t분의 2 t 마이너스에다가 u t 마이너스를 라플라스 변하는 거니까 자 원래 마이너스 t분의 1은 상수고 t를 라플라스 변해 s 제곱을 나는데 이동함수는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거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78번은 정연파 실효값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을 얻을 수 있냐 이거잖아. 정연파결의 실효값 뭐야? 루트 2분의 VM에 어떠한 수를 곱하면 평균값 뭐야? 파이분의 2 VM에서 이거 X값 구하는 거 뭐 당연히 실효값 평값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79번 전화번을 전류원을 바꿀 때 전화번에 대본 직렬인 거를 직렬 연결을 병렬로 바꾸죠. 병렬로. 전류원에 대보자면 병렬이니까. 그러면 그 전류는 앞에 지로 이런 전류니까 전압이 100V고 20으로 나누니까 2A 되고요. 5A 되고요. 나머지 병렬로 오면서 3개 병렬이니까 저항값 하나하나 구하면 뭐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0번 최종값 정리가 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리미트 s가 제로 갈 때 fs 되니까 거기 리미트 s가 제로로 가면 s를 곱하니까 s가 하나씩 지워지니까 분모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 되는데 요거 제로가 되니까 3분의 15만 남아서 5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69번, 70번, 75번 세 문제 정도 빼면 그냥 뭐 평상 뭐 우리가 16개 정도는 맞아줘야 될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5년도 2회 회로이름 및 제어공학 문제풀이를 이걸로 마칠게요.